3,4에서 이 원액은 접선, 두 접선 있어요. 근데 그 접점을 A와 B로 불렀죠. 그리고 삼각형 원점이 있습니다. 이 원점은 이 원의 중심이기도 하죠. 이 삼각형 넓이 값을 구하랍니다. 자, 필요한 거는 일단 그림을 좀 크게만 조금만 크게 볼게요.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죠. 여기가 원점이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밑변과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밑변과 높이가 필요해요. 그럼 밑변은 이 길이야. 높이는 이게 높이일 테고. 밑변 길이는 얘가 지름이 아닌 이상은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직선을 아마 저번에 그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보통 극선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원 밖에는 한 점에서 원을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근데 그 접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직선을 보통 극선이라고 불러요. 이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굉장히 쉽죠? 원의 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에서 x 2개, y 2개를 쪼개요. 거기다가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대입합니다. 3x 플러스 4y는 5. 마치 뭐랑 공식이 비슷해 보이냐면 접점이 있죠.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식 구하는 공식과 거의 형태는 비슷해요. 공식 자체 유도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극선이 만들어졌고 남은 거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구하면 되겠죠. 이건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길이에요. 이 점과 이 점 사이 길이. 근데 지금 점의 좌표를 모릅니다. 모르면 연립하시면 됩니다. 누구랑? 얘랑. 지금 이 식을 알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식을 모르는 상태니까 얘는 지금 아직 모르죠. 얘를 구하려면 또 접선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두 번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직선 3x 플러스 4y는 5라는 직선을 뭐 하시면 되냐면 연립해서 연립반대식을 푸시면 1차를 2차에 대입해야 되겠죠. 1차를 2차에 대입하시게 되면 교점 두 개가 각각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겠죠. 네, 그런 방법. 네, 나머지 계산은 다른 방법도 물론 있긴 있어요. 이건 꼭 이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거 반지름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4 네, 각도가 주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언뜻 든 생각이 뭐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반지름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루트라는 반지름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중심각만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삼각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이 중심각을 구하려면 이 각의 크기를 알면 되겠죠. 이 각. 근데 지금 이 각이 특수각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각으로 구하기 좀 어렵고 다른 방법은 뭐 이런 것도 있죠. 접선 하나를 구하세요. 이렇게 접선을. 원 밖에는 한 점에서 원으로는 접선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 넣어서 그 구하다 보면 이제 접선이 두 개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올 겁니다. 그럼 두 개 나오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시면 반지름과 서로 같겠죠. 그렇죠? 그 방법으로 이제 접선 두 개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 접선 두 개 구하신 다음에 이 접선과 수직인 이게 지금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직입니다. 원의 중심을 통과하며 이 접선과 수직이에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도 알게 되고 그러면 아까 구했던 이 직선과 여기는 이 수직인 기천과 점 B는 다시 연립을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좀 전에 드린 거 하지 말고 뭔가 순간 스쳐 지나갔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거 말고 다른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건 다시 쉬는 시간에 고민해보고 방법이 있으면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극선을 구하신 다음에 극선과 원을 연립하셔서 교점을 구하시고 그 두 점 사이 거리 네 그걸로 네. 그 높이는 뭐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계산이라 계산은 좀 여러분이 좀 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922번이에요. 원위에는 한 점에서 이 선분 AB로 이어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위에는 점이 무수히 많겠죠. 근데 점 P가 점점점 이 직선, 이 선분 AB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높이값이, 뭐 A가 만약 P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높이값이 커지기 때문에 넓이는 커져가겠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높이값이 최소가 돼야 되고, 높이값이 최소가 되려면 이 점 P는 실제로 이 선분 AB를 평행이동했을 때, 이 선분 AB를 그대로 평행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접점의 좌표에 P를 두고 그 점 P에서 이쪽 직선까지 거리를 잡으시면 이게 높이의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그런 방법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뭐 해야 되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렵지 않아. 왜냐면 이건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 이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하라면 이 방법 풀 건 아닌데 이왕 얘기했으니까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하라면 X의 증가량분의 4분의 Y의 증가량 얼마 되죠? 여기 앞에 멍해지죠?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네.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당연히 똑같은 직선이, 똑같이 평행한 직선, 평행이동해서 만들어내는 직선이니까. 그쵸? 그 이 원의 반지름 있지 않습니까? 반지름 2예요. 그러면 그걸로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지 않나? 기울기와 반지름을 하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4분의 1 플러스 1, 4분의 4, 4분의 5.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건 약분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해서 직선식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 직선식이 나왔죠? 그럼 이 직선식과 여기는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겠네요. 됐니? 잠시만요. 지금 나 지금 뭐 설명하려고 그랬지, 갑자기? 나 이상한데? 왜 이러지? 뭘 설명하려다 지금 길이 이상한 데 샜네? 아, 접점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접점 좌표는 원과 이 직선을 연립하면 접점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접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 선분까지 거리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건 좀 방법이 너무 보신 바와 같이 계산이 여러 번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어쨌든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그럼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잡으려면 보통 어떻게 하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잡고 거기서 뭐를 빼내죠? 반지름 빼내면 이게 최단 거리가 되죠. 근데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 있고 이 중심에서 이 선분까지 길이를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반지름 2를 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서 반지름 2를 빼내면 그게 높이값의 최단거리가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이 최소값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높이가 됩니다. 근데 중심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는 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반지름 2만 빼면 이게 높이야. 그럼 높이 나왔으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 하신 다음에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걸로 밑변을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걸 곱하시면 넓이의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런 방법. 네, 계산만 남았어요. 계산만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다른 방법 하나를 가져왔는데 음,
음, 잠깐만, 내가 다른 방법이 아니고 내가 문제를 잘못 읽은 것 같다. 오늘 상태가 이상한데 왜 이러지? 지금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미쳤구나, 오늘 내가. 또 핑계를 대야 되네요. 요 며칠 계속 학부모님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오늘 아까 한 1시간을 넘게 수업을 못하고, 어떤 학부모님과 통화를 좀 했어요. 나중에 팔이 이게 안 접히더라고. 팔이 안 펴지더라고. 이러고 1시간을 넘게 계속 전화를 받고 나서 보니까 팔이 안 펴져서, 그러고 나서 지금 선생님 약간 멘탈이 나은 것 같아요. 화도 좀 많이 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집중이 잘 안 돼. 자꾸 아까 그 얘기했던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 부모님도 속쓰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자, 문제는 이게 아니었죠? 지금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긴 한데, 원위에는 이미 한 점에서, 여기는 PA 길이의 제곱과 PB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보통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할 때 배웠었던 내용이죠. 얘가, P, 여기 A, 여기 B.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선분 AB의 중점을 잡아요. 그걸 M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 공식, 선분 PA의 제곱 플러스 선분 PB의 제곱은 선분 PM의, 이거 중선을 그어야 되죠? 선분 PM의 제곱 플러스 선분 이쪽이나 이쪽끼리 같은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선분 AM의 제곱의 2배 한 거와 같다.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였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거거든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은 이 값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최소를 구하라는 뜻이죠.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AM의 길이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중점일 테니까. 이 중점이 어디죠? 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치? 이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고, 이쪽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쪽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쨌든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최소, 최대를 결정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값이 유한학점 값이기 때문에 값의 변화가 없어요. 결론은 이 값의 최소를 구하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선분 PM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PM이 뭐죠?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2미의 한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원이 있고 자, 원이 있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있어요. 그건 이 점이 맞고 뭐였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였죠. 여기 중심은 0,0이고요. 원 위에는 2미의 점에서 이 점까지의 최단거리를 잡으시고 그러면 원의 중심과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한 다음에 뭐를 빼내면 되죠? 반지름을 빼내시면 되죠. 그럼 그때 놓여있는 점 P에서 이 M까지 길이가 최소가 됩니다. 그러니 0,0에서 마이너스 2,4 사이에 그 거리에서 반지름 한가를 빼내시면 이건 계산할 필요 없어. 점 P의 좌표는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PM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니까. D에서 R을 빼시면 PM의 D에서 R을 빼시면 PM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요 페이지까지만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418 923번의 2번 문제. 원 위의 점 P에서 두 점에 대해 삼각형 넓이의 이건 좀 전에 했던 거네.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0,0. 그 다음에 2,4, 4,3을 대략 찔게요. 여기 2,4. 점 B 4,3.
그럼 원위에 있는 점에서 이 AB를 연결해서 만들어진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차피 이 값은 아까 말했지만 유한합성값이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정해져 있어요. 밑변의 길이가 정해졌다는 얘기야. 그럼 삼각형 넓이의 최소화 넣으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삼각형의 넓이인데 밑변의 값이 정해졌네요. 그럼 나머지 전체 최소를 구하려면 높이의 최소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높이라는 거는 선분 AB에서 바라보는 점P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최소값은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잡으신 다음에 그 거리에서 반지의 말을 빼내시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길이가 높이의 최소값이죠. 좀 전에 풀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중심에서 그러니까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그래서 반지의 말을 빼내시면 높이의 최소값이 나오고 그걸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925번이요. 좌표 평면 위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 이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BC를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 ABC를 만들 때 정삼각형이 되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비를 구하랍니다. 이게 정삼각형이래요. 여기 그림은 조금 해서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이게 y는 x-4 이렇게 됐고요. 정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자, 점 A와 이 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이 있어요. 그 두 점이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원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넓이 중에 정삼각이 가장 작게 나오려면 어쨌든 가장 작은 정삼각형이면 가장 작은 높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가장 작은 높이를 가져야 가장 작은 정삼각형 넓이가 나올 테니까. 그럼 가장 작은 높이를 가지려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시고 그 거리에서 반지름 값을 빼내시면 여기가 네, 이렇게 원래는 이어져 있는 건데 지우다 보니까 다 지웠네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빨간색 길이가 높이의 최소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그리시면 돼요? 정삼각형 그리시면 돼요. 정삼각형. 손떨어. 계속떨어. 자, 이렇게 정삼각형.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가장 작은 정삼각형이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럼 원 위에는 한 점과 이 직선 위에는 두 점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삼각형은 이번에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반지름을 긋고 그 끝점에서 이거를 높이로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높이로 가지고 있는 정삼각형을 그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릴 수 있는 정삼각형의 최대 넓이를 높이가 최대면 당연히 넓이도 최대가 될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건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들의 넓이에 대한 비율을 구하라는 뜻이죠. 넓이 비를 구하시오. 중2 때 배웠던 닮음 기억하세요? 닮음 기억하세요? 닮음 비 혹은 길이 비가 m 대 n이면 넓이 비는 제곱배가 됐죠? m 제곱 대 n 제곱이라는 제곱배가 됐어요. 그럼 결국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이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죠. 파란색 보이는 것도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끼리는 닮은 도형이지. 근데 닮은 도형의 길이비를 따질 때 꼭 한 변을 따지지는 않아도 돼. 대응되는 높이 있잖아요. 이 삼각형과 잘 보세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무슨 관계인가요? 닮음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비 아이고 너무 많이 찾으면 안 보인다. 이 변의 길이비와 그다음에 이 변의 길이비도 대응되는 길이비니까 당연히 이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 얘랑
얘 대응변의 길이비와 같겠죠. 그럼 정삼각의 높이를 따지면 된다는 얘기인데 길이를 따져봅시다. 중심 0,0에서 이 직선 사이에 이 직선이 이거죠. x-y-4는 0이에요. 그럼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잽니다. 거리 d는 분모 루트 2 분자는 절대값 4.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분의 4 루트 2니까 2 루트 2.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 루트 2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지름이 얼마인가 지금? 이원의 반지름은 루트 2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가장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2 루트 2에서 루트 2를 뺐으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가장 큰 정삼각형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 루트 2인데 다시 반지름 루트 2를 더해야 되니까 이건 3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두 삼각형의 길이비는 루트 2 대 3 루트 2 약분하면 길이비는 1 대 3이 됩니다. 그럼 길이비가 1 대 3이면 그 대응되는 두 삼각형의 넓이비는 제곱배가 될 테니까 1 대 9가 정답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넓이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닮을 가지고 길이비를 통해 넓이비를 구하시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3분의 AB의 수직 2등분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답니다. 점 A가 있어요. 1,1. 점 B가 근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3,A 어떤 위치에는 임의의 점이겠죠? 근데 선분 AB에 수직 2등분선이 있답니다.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 근데 그 수직 2등분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원에 뭘 지나가야 되죠? 중심을 이 직선이 지나가야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5가 돼요. 그 다음 이 점은 선분 AB의 중점이 되겠죠? 중점 좌표는 2,2분의 A 플러스 1이 중점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상수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근데 그 방법 중에 A 값만 구하는 걸로 본다면 제일 단순한 방법은 선분 AB의 기울기와 이걸 직선 L이라고 합시다. 직선 L은 수직 관계죠.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선분 AB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2분의 Y의 증가량 A-1. 직선 L의 기울기는 이걸 빼야 되죠. 4분의 이걸 빼죠. 2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습니까? 선분 AB의 길을 구한 거고 직선 L의 길을 구한 겁니다.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됐죠? 이쪽 계산을 간단히 해야 되겠네요. 2분의 A-1 곱하기 분모 문자 2를 곱해봅시다. 8. A 플러스 1 마이너스 10이니까 A 마이너스 9. 그게 마이너스 1. 그럼 분모는 16. 분자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9. 그 값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마이너스 16.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0이 되니 따라서 A 값은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제일 A를 구하기 위한 제일 단순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938번이요. 두 점 AB를 지나는 원의 중심 C가 X축 위에 있답니다. 이때 삼각 ABC의 넓이를 구합니다. X축 위에 있네요. 그럼 중심 좌표를 A, 0이라고, A가 없죠 지금? 네, A, 0이라고 잡고 갑시다. 그러면 이 도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게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이 점 좌표가 3,3. 그럼 선분 C의 기울기와 선분 CB의 기울기는
선분 CA의 길이와 선분 CB의 길이는 서로 같죠. 그럼 선분 CA 길이는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어차피 제곱해서 날릴 거니까 이렇게 제곱해서 날렸다 칩시다. 그럼 이쪽은 A-3의 제곱 플러스 9.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8 없어지고 넘어가면 8A 넘어가면 16 따라서 A 값은 2. 이게 2,0이에요. 그럼 남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여기서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2,0에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거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에서 선분 AB까지의 거리를 잡으시면 이게 높이가 되죠. 높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점 사이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밑변을 계산하세요. 그래서 넓이를 계산하셔도 되고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점이 다 나왔죠.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이 방법도 괜찮다고 그랬죠. 얘를 0,0을 바꿔요. 그럼 x2, y는 그냥 놔두는 거죠. x2를 빼요. 마이너스 3,1. x2를 뺍니다. 1,3. 그런 다음에 원점은 잊어버리고 2분의 1 절대값 내항의 곱 1 빼기 외항의 곱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가 되겠죠. 정답은 5.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940번 문제요. 자, 이 원과 제1사분면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을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했더니 제3사분면에서 접한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접선 두 개 가지고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이렇게 접선이 하나 있어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접선이 있어요. 근데 얘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합니다. 그랬더니 3, 4분면에서 이 원에 접한대. 그럼 접선을 구하는데 이게 y축으로 위로, y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원과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접선이 안 만들어지겠죠.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이 접선을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기울기는 그대로 되고 밑으로 내려오면 3, 4분에 접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얘도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결론은 뭐 하라냐면 접선의 방식 뭐라는 얘기야. 어차피 이 원의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로 접하는 접선은 두 개잖아.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식 구하시면 그 두 개 중에 높은 쪽에 있는 게 하나가 빨간색이고 낮은 쪽에 있는 게 파란색이라는 얘기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주어져야 됩니다. 꼭 접점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접점은 없지만 기울기라도 주어지든지 아니면 접점도 없고 기울기도 없으면 그나마 한 점이라도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라도 주어져 있어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돼. 아무것도 없으면 접선이 안 보여질 테니까. 근데 이 케이스는 여기죠. 기울기를 알고 있는 케이스고 얘네는 공식이 있죠. y는 mx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이 반지름이 2짜리 원입니다.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접선이 두 개야.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루트 2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루트 2 얘가 이 위에 빨간색이고 밑에 있는 얘가 파란색이겠죠. 그럼 이 직선을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해야 얘가 됩니까? y축으로 n만큼 그러니까 y 대신에 y-n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이 직선에다가 y-를 대입하면 y-n이 넘어와서 플러스 n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루트 2에다가 플러스 n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 루트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이 직선을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y값 대신에 y-이 들어가죠.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이항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얘랑 얘랑 결국 같은 직선이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n값은 마이너스 4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있는 문제는 945번. 자, 얘도 945번 중에 2번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다뤘었던 문제입니다. 원밖에는 한 점에서 원액은 접선을 찾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연습합시다. 이거는 워낙에 응? 여기 지금 이거 4,3 있어요. 이 원액을 쓰는 접선의 개수는 2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이 케이스는 접선의 방식 구하는 문제긴 한데 접점 없고 기울기 없고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는 케이스죠. 이거는 공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크게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 선생님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나 따라 풀라는 건 아닌데 이게 제일 쉬워서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그럼 그 거리가 반지름 r과 서로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 직선식이 필요합니다. 중심은 아니까 0,0. 그럼 직선식? 직선식 모르는데요? 그래서 모르지만 기울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m이라고 합니다. 기울기 m이며 이 4,3을 지나는 직선을 대략 정리합니다.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m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고 이걸 방정식 형태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 걔랑 0,0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렇죠?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요. 그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 값인 3과 같아야죠. 3은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없어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4m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곱하면 여기 이제 루트가 이렇게 곱해지고 얘가 없어지겠죠? 양변을 제곱하면 절대값 제곱하면 그냥 제곱한 식이니까 16m의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9는 얘 9로 바뀌죠? 제곱을 하는 겁니다. 양변을. 그럼 얘는 이제 9로 이렇게 문제가 숫자가 바뀌어 있을 테고 루트는 없어지니까 9m의 제곱 플러스 9가 돼요. 넘어가면 7m의 제곱 마이너스 24m 없어지죠? 0. 따라서 m으로 묶었더니 7m-24는 0. 그래서 m의 값은 0. 기울기 0짜리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0,0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니까 아마 4,3이 여기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졌던 접선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기울기 m 값은 7분의 24. P분의 Q가 7분의 24인데 서로서로하죠. 약분 다 됐네요.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밑에 있는 P가 7, 위에 있는 Q가 4 이렇게 되는 연습 문제였던 것 같아요. 950번. 자, 이거는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되죠. 원 위에 있는 4점, 원 위에 있는 3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같은 호를 바라보는 중심각의 절반값이 원주각이죠. 같은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름의 양끝점이 있어요.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지름의 양끝점을 가지고 있는 이 호가 바라보는 중심각은 180도죠. 그러므로 호 AB를 끼고 있는 이 지름의 양끝점을 가지고 원에서 원주각을 그리게 되면 그 각도는 무조건 180의 절반 90이 돼요. 이렇게도 90, 이렇게도 90, 이렇게도 90, 9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겠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보면 이게 지금 원에서 만들어진 원주각이죠. 어딘가에 원 위에는 2점을 이어서 만든 원주각인데 원주각이 90이라는 얘기는 중심각이 180이니까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은 선분 OP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나요? 2분의 1, 6에 있죠. 됐지? 그럼 선분 OP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점을 A라고, 이 점 A겠죠? B라고 할까요? 이 원의 중심을 B라고 합시다. 선분 OP의 기울기나 선분 OB의 기울기나 같은 거 아닙니까? 일직선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잡았고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그럼 선분 OB의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12. 기울기는 12가 된다. 1번 문제는 비교적 좀 간단하게 풀렸고요. 2번이 좀 더 까다로워 보이는데 1번에 비해서는 y는 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있고 그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이름으로 한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중심을 구해야 되네. 중심은 x계수 일반형이니까 x계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1, y계수 반의 부호반대 2. 근데 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놓여있다는 뜻이니까 대입이 가능하죠. 그럼 y의 2, x의 마이너스 a 따라서 a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완성된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원이 있어요. 이제 결국은 원 a 값을 구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한 겁니다. 근데 이 직선이면 얘를 말하겠죠, 당연히. y는 x 플러스 4가 원에 만나는 두 점과 원에 다른 한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일단 대략 그림을 그릴게요. 대략.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2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2에 있어요. 자, 그리고 혹여나 싶어서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늘 필요하진 않지만 혹여나 싶어서 반지름만 한번 구해봤어요. 반지름의 제곱은 중심 x좌표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값 4, 중심 y좌표 2를 제곱한 값 4, 둘을 더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상수값을 빼내죠. 이게 상수예요. 이게 상수죠. 4를 빼냅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반지름의 제곱이 4니까 반지름은 2가 됐네요. 그럼 이 원은 2, 4분면에서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됩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2,2인데 반지름이 2짜리는 원이기 때문에 그럼 x축으로도 접해야 되고 y축으로도 접해야 되니까 원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이 이겁니다. 근데 y는 x 플러스 4? 선생님, 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어디 갔죠? 안 썼나요? 네. 마이너스 2,2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식이 참이 되네요? 참이 된다는 뜻은 원의 중심이 y는 x 플러스 4라는 직선 위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죠. 아, 이게 이렇게 문제가 정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불렀죠. 여기를 A,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얘를 B로 할게요. 그리고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죠. 당연히 얘가 밑변이 될 겁니다.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그려줄 때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직각 이등변일 때겠지. 이게 반지름이 돼야 되니까. 이 길이가 모두 다 같을 때 그때가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얘를 밑변으로 가졌어요. 얘를 밑변으로 갖고 만약 정말 이런 데다 찍어봅시다. 그럼 이렇게 그으면 이 넓이보다는 이 넓이가 더 크겠죠.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돼야 돼. 밑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 밑변,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잖아요. 지름의 양 끝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삼각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 값은 반지름일 때가 최대 값이 되겠죠.
반지름이 2죠? 그럼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지름은 4가 되지 않을까요? 반지름 2니까. 높이는 이원의 반지름 2가 되니까 2, 4, 8을 2로 나눈 값. 정답은 4가 이 넓이의 최대값이 됩니다. 956번이 질문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죄송한데 이거는 교과 외 과정이라 여러분 교과서 외 과정이라 일단 얘는 잠깐 빼도록 할게요. 두 원의 위치강에서 두 원을 공통적으로 지나가는 공통 현해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은 뭐 신경 써서 풀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할 거 다 해놓고 할 거 없으면 풀만한 문제 다 풀었으면 그때는 한번 연습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원 파트는 질문하신 거는 다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의 이동 파트 잠깐만요. 문제를 푸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음, 454페이지에 1028번 봅시다. 454페이지. (1028번) 좌표 평면위에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 직선에 대하여 3,4라는 점을 대칭한 점이 a, b랍니다. 그럼 이 직선은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수직 값이니까 a-3분의 b-4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직선의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1. 그래서 ab-이 하나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중점 a 플러스 3을 2로 나눈 값, b 플러스 4를 2로 나눈 값.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놓여있는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2분의 a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4 플러스는 0. 얘네들이 연립해서 네, 연립해서 보시면 네, 그러시면 됩니다. 1039번 자, 문제를 잘 이해를 해봅시다. 처음에는 원점과 A와 B를 잇는 이런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지금 4,0이고 얘가 0,3입니다. 근데 이 삼각형 OAB를 평행이동해서 이쪽에 있는 삼각형을 만들었죠. O', A', B'이라는 거기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답니다. 그렇죠? 이럴 필요 있을까요? 아니 삼각형을
삼각형을 평행이동시킨 명령을 찾는 것도 귀찮은데 다시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을 찾아야 된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였겠지. 이런 원이 있었겠죠. 이 원을 평행이동 시켰더니 여기로 간 겁니다. 근데 이 원이 평행이동된 명령과 이 직선들이 평행이동된 명령이 같을 뿐이죠. 그럴 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중심좌표를 먼저 알면 되겠네요. 중심좌표부터 구해봅시다. 이 원의 중심좌표를 보니까 이거 중심이 없는데요? 없죠. 없는데 힌트가 뭐냐면 이 원은 이 삼각형에 있는 세 변에 내접하기 때문에 결론은 X축에 Y축에 모두 다 접하는 원이에요.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중심좌표를 구할 때는 X-R의 제곱, Y-R의 제곱, 반지름 R의 제곱. 그렇죠? 일사분면이니까 식을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원이 뭘 지나나요? 이 원의 중심 R, R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과 같죠. 그림 너무 조금 해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 중심에서 이 직선, 그럼 이 직선은 뭐예요? 그러면 x절편이 4, y절편이 3인 직선은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 하면 1이 된다고 앞뒤에 직선의 방식에서 했었고 모르겠으면 이제 중학교에 배운 것처럼 하면 돼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플러스 y절편 양면에 4 곱해서 계산하시면 양면에 4 곱해봅시다. 그럼 넘기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죠. 그럼 중심의 직선의 거리를 직접 구하시면 됩니다. 분모는 5가 됐고 분자는 r를 대입하면 3r 플러스 4r이니까 7r 마이너스 12의 절대값. 그 값이 반지름 말고 같네요. 양면이 5를 곱하면 절대값 7r 마이너스 12는 5r. 그럼 절대값 풀어야 되죠? 7r-12가 플러스 5r과 같을 수도 있고 7r-12가 마이너스 5r과 도 같을 수 있겠네요. 얘 넘어가서 양변 2로 나누면 r값은 6. 여기 넘어가서 양변 나누면 r값은 1이에요. 근데 구조상 r이 6일 리가 없잖아. 어떻게 반지름 6이나 나와? 그럼 이 길이가 4밖에 안 되는데? 이 길이는 3밖에 안 되고 어떻게 반지름 6이 나옵니까? 얘는 아니겠네요. 따라서 얘가 정답이에요. 됐니? 그럼 저 원의 방정식, 이쪽에 썼던 원의 방정식은 이쪽에 있던 원의 방정식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이 원이었던 거죠. 근데 그 원이 x축을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이동했더니 이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점 A 좌표가 4,0이라는 점이 어디로 옮겨졌죠? 9,1로 옮겨졌다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럼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했겠네요. 그럼 이 원을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하려면 X-는 X-5로 집어넣으면 X-6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이 되고 얘를 전개하시면 이걸 전개하시면 이 원의 식이 나와서 A, B, C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일단 뭘 썼죠?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 개념을 쓴 겁니다. 됐나요? 그 개념을. 자, 근데 이런 풀이도 있는데
다른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풀이 유사한 게 좀 있었어요. 이런 거 기억날까요, 여러분?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삼각형이 있어요. 그 삼각형 내부에다가 내접하는 원을 그립니다. 자, 삼각 내부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변 길이를 A, 여기 있는 변 길이를 B, 여기 있는 변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좀 여기 있는 변 길이가 얼마죠? 이쪽이 얼마입니까? 이 변 길이 X를 구하시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쌤이겠다. 아마 닮음 설명하면서 아니 중3 때 원 설명하면서도 설명했었고 중2 때 닮음할 때 설명했어요. 원래는 뭐 이런 거죠. 여기가 X, 그럼 얘도 X예요. 그럼 여기는 B-X, 여기는 A-X, 여기 A-X, 여기 B-X. 그래서 둘을 더하면 A-X와 B-X를 더하면 C가 됩니다. 우린 X 갖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넘겨요. 그럼 2X는 A 플러스 B, C가 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C가 되고 따라서 X를 구하면 이게 무슨 공식이 아닌 공식인 것처럼 선생님이 외우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뭐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니까. 왼쪽에 푼 것처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구하라는 변을 포함하는 두 개의 변은 결과적으로 온다면 둘은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 x를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은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여기는 x의 변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겠나요?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 x라 두고 그럼 얘는 몇 마이너스 x, 몇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지는 뭐 굳이 강요로 외우지는 외우란 말은 안 했었던 문제인데 알아두면 가끔 한 번씩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써먹긴 합니다. 가끔 써먹긴 해요. 중학교 때는 자주 써먹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이 프리즘 여기서 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그려봤어요. 여기가 수직이죠. 근데 이 길이가 뭐냐면 4예요. 전부 노의 길이니까. 여기가 3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죠? 이게 당연히 5입니다. 3, 4, 5 피타고라스 숫자니까.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이쪽 반지,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R이고 얘도 R이 됩니다.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아까 그 내용이네요. 난 내전 반지름 R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R을 구하세요. 그러면 R이 포함되어 있는 두 개 변. 3과 4를 더한 다음에 R이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변을 뺀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반지름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어렵게 구했던, 우리 아까 어렵게 구했었죠? X축 Y축에 접하는 원. 그리고 중심 R, R에서 저 직선 사이 거리. 그게 반지름 R과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렇게 풀어서 막 계산해서 나온 게 R이었는데, R값 두 개 나왔잖아, 더군다나. 6은 안 돼, 또 1인데. 이렇게 해서 곤란해까지 했는데, 바로 나왔네요. 한 줄 만에. 따라서 여기 접하는 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원의 중심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이 R짜리인 1의 원의 반대식을 구한 다음에 그 원의 반대식을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해서 이 원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아까랑 풀이가 똑같으니까요. R 구하는 과정만 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공식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공식이 아니야. 아까 그냥 풀었던 걸 그냥 일반화시킨 것 뿐이에요. 얘가 R이면 얘가 3-R이 되고 얘는 4-R이 되고 이쪽 접점까지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 길이 같으니까 얘가 다 4-R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3-R이 되겠죠? 그럼 3-R과 4-R을 더하면 뭐가 됩니다. 이 반드시 풀면 R값이 1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이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 1043번 볼까요? 자, 이 포물선의 그래프를 y는 4. 이거 원래 그려주면 안 되는데. 네. 근데 뭐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냥 그려준 것 같아요. 얘 꼭점 좌표를 구해보면 이게 3,4가 이거에 꼭점을 구해보면 3,4가 되고, 그럼 y는 4라는 직선 위에 3,4가 놓여있는 상태고, 이 포물선을 3,4에, 그러니까 여기는 y는 4라는 직선에서 대칭 놓으십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칭 놓였으니까 포물선의 폭은 똑같겠죠? 다만 아래로 블록한 게 위로 블록하고 꼭점 좌표는 똑같습니다. 그럼 y는 이걸 표준형 뭐 3,4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x-3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야 3,4의 꼭점이 나오겠지? 근데 이건 아래로 블록하지고 위로 블록하니까 여기 마이너스만 붙이시면 돼요. 이게 누구니? 이게 알고 보니까 gx인 거예요. g-1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도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선생님이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려고 하다가 왜 설명드렸냐면 참고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공식을 암기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에 이 대칭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참고해요. x는 a 대칭 점이 됐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됐든 x는 a라는 거는 뭐냐면 y축 평행한 직선이죠. 어떤 그래프를 y축 평행한 예를 들어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요. 이 원이 중심이 마이너스 1,3 반지름이 뭐 예를 들어 2짜리 원이었다 칩시다. 걔를 x는 3이라는 직선에서 대칭 놓으시켜요. 그럼 이 원이 1이 가겠죠? 됐죠? 그럼 대칭 이동하는데 이거는 많이 어렵진 않아. 왜 많이 어렵냐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같을 거 아닙니까? 반지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좌표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지름 잠깐 놔두고 그럼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x값 3이잖아. 그럼 이 거리 얼마죠? 3이다. 그럼 여기도 4가 되겠죠. 됐니?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점이 찍힐 거라고? 그럼 왼쪽에 마이너스 3이 했던 점을 오른쪽 8칸을 움직이게 되면 7,3에 가겠죠. 됐지? 그런 의도야.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참고일 뿐이에요.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있는 점이 x, y예요. 이게 x는 a라는 직선이야. y축 평행한 직선. y축이 아니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에요. 근데 이 x, y라는 점을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찍히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점을 x', y'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얘를 구할 거예요. x', y'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단순합니다. 이 거리가 얼마죠? x-a죠? 됐나요? 이 거리는 얼마예요? 얘도 x-a예요. 안 그래? 이해 안 돼? 이 점의 x좌표가 a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거리를 구하라면 반대 이 거리는 a-x죠. 죄송해요. 이 거리도 a-x입니다. 됐니? 그치? 그러면 y좌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기 있던 y는 그냥 똑같이 y로 가요. 근데 이 x'은 어떻게 만들어진 점이죠? x'은
여기는 x 프라임은 x에다가 얼마만큼 이동한 건가요? x에다가 2a-2x만큼 이동한 거죠. 점이잖아. 여기는 점에서 이 길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2a-2x잖아요. 그럼 점이 점으로 이동할 때는 그냥 점이 점으로 평이동할 때는 그냥 그 숫자의 크기만큼 더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 프라임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정리하니까 2a-x는 됐니? 이게 일반화된 내용이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일반화된 내용이에요. 만약 x, y라는 점을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뭐로 바뀌죠? y는 안 바뀝니다. 그대로 y는 가요. x가 2a-x로 바뀝니다. 이 값의 2배 원래 있는 x 앞을 빼시면 돼요. 그럼 만약 x, y라는 점을 이번에는 y는 b라는 y축 평행한 직선이다. x축 평행한 직선이죠. 거기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축 평행한 직선을 x축 평행한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기 때문에 위에 있던 게 아래로, 아래 있던 게 위로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x는 안 바뀌는 거야. 근데 y가 바뀌는데 y는 여기 있는 y는 b라는 이 상수값의 2배한 값에 원래 있는 y 좌표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는 a 대칭, y는 b 대칭이라는 대칭 명령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문제도 y는 4라는 직선에서 대칭 이동하는 거죠. 따라서 x는 안 바뀝니다. x는 그냥 x로 가고 y는 새로운 y로 바뀔 텐데 그 y가 이 값의 2배 2 곱하기 4 8 마이너스 y로 바뀐다. 그럼 원래 있는 관계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을 이 fx를 이 명령에 따라서 y는 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게 gx로 바뀌고 그 gx는 x는 그냥 가고 여기 있는 y 원래 이게 y였을 거 아닙니까? 좌변이 여기 있었던 y 대신에 쟤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8-y래. 그럼 넘기고 했더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넘으면 마이너스 5 이게 gx예요. 근데 거기다 뭐 대입하라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풀라고 한 게 아니고 질문이 나왔길래 잘난 척 한번 해봤어요. 나머지는 이제 질문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질문한 문제들은 다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고 답지 드릴 테니까 답지로 채점도 좀 하시고